붙잡고 며느리는 이제 응원한다고 했지만은 좀 한심하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역시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제일 이제 가까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유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뭔가 자기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산다. 이게 이제 이분은 고민이었죠. 그러니까 아들과의 불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한테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아들의 상태가 이제 어떠냐 하면은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의 직업을 하나 딱 정하지 못하고 이 사업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업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업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는 그 며느리도 좀 가엾고 그리고 또 아이까지 나온 상태에서 상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역시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아들은 뭔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좋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한테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아들은 아빠한테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이분이 이제 항상 아드님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내가 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항상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아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들하고 본인하고 다른 점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은 아버지의 그런 지적을 받고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서 뭔가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공부를 잘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공부도 놓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황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것 자체가 아들하고 시간을 함께 하려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대로 지적받고 뭔가 잘못을 추궁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과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상당히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분한테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것처럼 또 이분 역시 외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을 갖다가 잘 건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이 인생치유에서는 집안을 짊어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안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부모님도 사랑하고 누이도 사랑하고 또 주변 모두를 사랑을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원인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불교 수행도 여기저기 뭐 큰 스님 계시다 그러면 다 찾아가 뵙고 법문도 듣고 이제 불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사업을 하랴 신앙생활 열심히 하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하고는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 차라리 불교 신앙생활을 조금 줄이고 아이하고 함께 놀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뭔지 모르게 외롭고 무겁고 힘들고 이러한 것들을 어딘가에서 좀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또 덜고 위안받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분한테 그런 것도 해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치유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 치유 과정 중에 사마타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꽤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힘들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냥 1시간 동안 그 남아미 탑을 이렇게 연불한다는 거가 간단한 건 아니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다른 생각 안 갖고 그냥 믿고선 이제 사마타를 했죠.
인생 치유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갖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 치유 기간 내내 진단하고 치유 거의 그 과정이 평균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제가 권유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합장하고 서서 1시간 동안 나무 한 밑 탐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백일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백일기도 하면 아주 힘든 일을 잘 해냈다는 듯이 이렇게도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거의 4개월이니까는 100일보다 더 길죠. 그 기간 동안을 그거를 참고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치유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사마타가 응용되어진 것이고 그 인생 내시경이 작용되지가 않으면 진단도 할 수 없고 치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이라고 말한 것이 이제 속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거울 같은 거 그래가지고 내시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고치려면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더욱이 몸이나 마음이 병이 든 경우 같은 것은 의사하고 환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자의 진술에 의지하지 않고도 의사가 진단하고 치유할 수가 있죠. 병을 갖다가 환자의 진술에 의지해서 진단하고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고 그거는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하고 환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로는 환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인생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개발됨으로써 환자의 진술에 의지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원인이 뭔지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단도 나오고 치유하는 과정 중에 스님께서 미션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출가라는 미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렇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아유 참 좋다. 왜 그런 미션을 주시게 된 거죠? 이제 제가 그런 미션을 드린 거는 아니고 이제 사마타를 하던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합장하고 서서 1시간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치유가 되었다고 해봤자 생각만이 좀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환경이 바뀌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내 말과 행동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은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또 환경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너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라고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은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또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데 아무리 생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나가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라고 하는 미션이 나온 거는 실제로 출가가 아니 스님이 되는 건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다 집안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출가라고 하는 미션이 나와서 이분은 출가를 하려고 본인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서 집안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주위에서 이제 가정에서 전부 다들 가족들이 반대하고 막 난리하는 바람에 이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 이분이 짊어지고 있던 집안을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하고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아드님의 방황도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들에 대한 생각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바뀐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변도 환경이 바뀌는 거죠.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집사람이 많이 유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족들은 만류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자꾸 본인이 내려놓는 과정을
가족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가족을 짊어졌던 거지 가족이 그분한테 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내려놓다 보니까는 거기서 진짜 자기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족들이 내 짐이 아니었구나, 나의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변화가 참 재밌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주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 생각 그전하고 똑같은데, 그전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본인한테 짐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좀 잘들 좀 행복하게 살아주면 안 돼,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거꾸로 나를 내려놓고 같이 진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러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마음을 잡았다, 나를 찾았다, 뭐 이렇게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남한테 도움이 되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분하고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특히 뭐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집안이 무겁고 짐스럽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나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집안을 짊어지고 있는 증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는 꼭 저희 인생치유연구소에 의뢰하셔가지고 치유를 받으셔서 보다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